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편파 왜곡 방송을 해왔다는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던 이 YTN이 본격적으로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YTN이 유진그룹에서 인수하고 난 뒤에 새로운 사장을 이사해서 김백 전 보도국장, 김백 전 상무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됨에 따라서 YTN의 새로운 지배구조가 바뀌게 되고, 자, 김백 전 상무는 그동안 공영방송에 철저한 인물이다 하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자, 편파 왜곡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왔고, 자, 그래서 YTN 정상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 자, 이 김백 상무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장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YTN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또는 내부 조정, 말하자면은 정상화 작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YTN에 지금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반대한다, 시위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방송이 정상화되면 이렇게 반대 세력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이걸 점령하다시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대로 돌리는 데는 그 오래됐기 때문에 더더욱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저항이 크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지는데, 우선 YTN의 뉴스킹 박지훈, 뉴스킹의 박지훈입니다. 이런 프로가 있는데, 뉴스킹의 박지훈입니다. 이런 프로가 있는데 여기에 진행자가 교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박지훈이라고 하는 사람, 박지훈은 그동안 이 변호사였는데 이 변호사가 편파 왜곡 방송을 많이 했다, 그렇게 해서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가 누적되어 있었는데 편향성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교체가 되고 그 자리에 그 후임에는 배성희 변호사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성희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따따 붓다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말재치가 있고 아주 진행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좌편향 인물들이 공영방송을 딱 장악을 해가지고 방송을 해왔다 하는 점에서 정말 심각한 사태였는데, 겨우 이제 YTN이 이렇게 이제 진행자 한 사람씩 교체된다는 걸 보니까 정말 뭔가가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YTN도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가 누적된 데다가 총선을 앞두고 편향성 논란을 받았는데, 자, 그래서 YTN이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9일날 세계일보가 이렇게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박지훈이 YTN에서 하차하고, 자, 그래서 배성희 변호사가 새로운 진행자로 발탁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행자인 뉴스킹의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 28일날 하차 통보를 받았고, 지난 2022년 4월달에 YTN 라디오의 개편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2년 만에 교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4월 1일부터는 배성희 변호사가 YTN 라디오에 이렇게 진행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라디오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요즘 거의 대부분 정치인들은 미디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들이 라디오 출연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방송한 걸 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언론사들이 취재를 하고 그 라디오를 듣고 그 라디오에서 한 말을 이렇게 보도했다, 그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라디오에서 보도한 게 1차 가공물이면, 자,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2차 가공물, 또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3차 가공물, 계속해서 쇼츠 영상으로 4차 가공물, 이런 식으로 번져 나가는 겁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 라디오가 방송을 하는데 이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유튜브도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가 그냥 라디오가 아니라 텔레비전, 유튜브, 쇼츠, 그리고 여기에 있는 SNS에 있는 인터넷 뉴스까지, 자, 그래서 지금 각 방송사마다 이 라디오 진행자들이 줄기차게 오랫동안 그동안 편파 방송을 해왔는데, 자, 그래서 이게 계속 2차, 3차, 4차 인도 효과라고 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계속 편파 방송을 확대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로 교체가 되고 난 뒤에 2년이 돼 가지고 겨우 YTN이 겨우 정상화되고 있다. 자, 그 앞에는 KBS가 정상화됐는데 이 KBS는 정상화됐지만 이재명이나 조국 여기에 상대방에 대한 이 비리나 문제점, 잘못된 점을 이런 이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 비판을 받아왔는데, 자, 그 이유도 그 안에는 좌편향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딱 포진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지시를 해도 잘 먹혀들지 않는 그런 구도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 MBC가 한 걸 보면은, 자, 자기들 지시를 안 받는 사람들, 자,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 아예 한직으로 내보내가지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방송을 해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은 KBS의 경우도 지금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 이야기를 들으면은, 자, 이 과거의 민노총 산의 언론 노조 이 숫자가 많고, 자, 그러니까 이 민노총 산의 언론 노조는 이 숫자가 많고, 반면에 이 민노총 산의 언론 노조가 아닌 노조원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들 빼면은 방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편파 왜곡이 제도화되다시피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YTN부터 하나 둘씩 변화가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 많은 저항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환부가 오래되면 침이나 뜸, 약으로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은 반드시 뭔가 부작용 내지는 피가 흘리는 겁니다. 자, 이걸 두려워해가지고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걸 안 하겠다, 그래서 조용히 넘어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방송 정상화 한다고 하면서도 그 방송사가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다고 하는 것은 정상화가 아니라 타협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YTN이 지금 여기에 대대적인 정상화 개혁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조치는 YTN 라디오가 지난 27일 날 정기 주총과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김진호 상무를 선임한 이후에 첫 조치입니다. 자, 그러니까 YTN 라디오가 김진호 상무를 선임했고, 무엇보다도 이번 교체가 이건 선방위의 선거, 그러니까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해당 프로그램은 최근에 야당 인사의 출연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편파적인 내용으로 선방위에 민원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 1월 22일 날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이 코너에서 정동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연성 독재, 좁게는 검찰 독재지만 연성 독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권을 저는 합법적으로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총선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힘을 100석 미만으로 떨어뜨리면 언제든지 윤석열 정부의 조기 종식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예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는 탄핵까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그야말로 이 프로그램을 주로 듣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계속 비난하는 사람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잘못했다, 지금 이 프레임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함께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가짜 뉴스가 진짜인 것처럼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해야 되는 게 당연한 과제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노출이 되고 있으면, 자, 이게 효과 이론이라고 해서 계속 듣다가 보면 그게 주류가 되고 그게 기정사실화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이론은 침묵에 나선 이론이라고 해서, 자, 자기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은 아예 침묵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주류 언론이 돼버리고, 자, 주류 여론이 돼버린다. 이러니 이 방송사들이 지금 YTN뿐만 아니라
지금 뭐 SBS, CBS 아주 심각합니다. CBS가 정도가 심각하니까 오늘 진중권 교수가 도저히 이런 방송 못하겠다. 방송 도중에 그야말로 하차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재명 발언들, 이직 발언들, 5.18 관해서 폐마 발언들, 뭐 이런 편부모 발언들, 왜 이렇게 방송에서 비판하지 않나 이렇게 하니까 자, 그거는 옛날 거고 뭐 그런 반론이 필요하고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 진중권 교수가 나는 어느 편을 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방송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사 전체로 있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가만히 있어도 사실상 방송이 선거운동을 다 해주고 있다. 자, 지금 MBC가 지금 나서가지고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뛰고 있는 게 바로 이종석 호주 대사, 그리고 황상무 수석 발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로 클럽에 가가지고 대파 발언, 대파가 875원이다. 이게 전부 다 MBC를 통해서 그것도 사실보다는 조작을 해가지고 왜곡을 해가지고 그런 보도를 했다는 비판받고 있는데, 자, 이러니 지금 이런 방송이 가만히 놔두고 정치권에서는 그 방송을 인용해가지고 유세장에 나가가지고 막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YTN에 그 굉장히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자,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이날 예정된 YTN 정기 주총과 이사회에서 김백 전 YTN 상무가 신임 사장으로 선임된 이후에는 YTN의 정상화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YTN부터 KBS는 지난번에 박민 사장으로 바뀌면서 서서히 정상화가 되고 있고, 자, YTN부터 KBS부터 하나씩 이렇게 방송이 정상화되는데 사실상 지금 너무 늦었다 하는 겁니다.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 2년까지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상당수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힘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싸워야 할 부분이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 방송 언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